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중국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죠. SBS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SBS를 보면서 한한령 해제 그리고 넷플릭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폭발적인 성장과 엄중한 턴어라운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제가 5월부터는 중국의 한한령 해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그리고 오늘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 갖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카드를 놓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울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이 한한령 해제가 꽤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SBS 같은 경우에는 2015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부터 확실하게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일단 넷플릭스와의 그런 파트너십 수익을 통해서 본격화될 것이고요. 특히나 인건비가 최적화될 것이고, 특히 스포츠 징계, 뭐 올림픽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도 철저하게 절감시킬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까지 쌓아놨던 IP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이런 쪽에다 올리게 된다면 결국 꽤나 큰 폭의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불어서 콘텐츠 허브, SBS 콘텐츠 허브를 100% 자회사화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에 유통을 시킬 때, 콘텐츠 허브는 SBS의 IP를 유통시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 유통시킬 때 그 수익이 100% 잡힌다는 점에서 올해부터는 꽤나 큰 폭의 성장성이 저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는 SBS가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확고한 IP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애초에 러닝맨과 같은 SBS 예능이 중국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은 이쪽 섹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일 거예요. SBS의 작품들이 중국에 특히나 인기가 많습니다. SM의 가수들, SM에 속한 배우들이 중국에 인기가 많은 것처럼 똑같이 컨텐츠들 중에서도 이 회사를 타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중국에 특화된 컨텐츠들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상하리만큼 SBS의 컨텐츠들이 중국에 인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러닝맨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결국 SBS는 그 전에 이미 중국 시장에 진출한 경험이 있어요. 이미 현지 맞춤형에 따른 유통망이 이미 있습니다. 중국에 유통망이 이미 있는 그런 컨텐츠 기업 중에 거의 유일한 기업인 것이고, 이에 따라서는 이 바이드와의 그런 협업을 통해서 같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기까지 왔을 정도로, 물론 그 이후에 사드로 인해서 다 취소가 됐지만 이 바이두와 그런 예능이라던가 혹은 드라마에 대한 그런 협업을 진행했었던 거의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만약에 중국의 빗장이 풀릴 경우에 가장 먼저 드라마를 유통시킬 수 있고 제작시켜서 판매할 수 있고 IP를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SBS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좀 간단하게 보시면은 시가총액은 약 3,690억 정도 됩니다. 3,700억을 봤을 때 올해는 확실하게 영업이 흑자전환 될 것이에요. 특히 내년부터는 비용에 대한 감소가 꽤나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중계가 사실 계륵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올림픽 중계를 하면 무조건 적자입니다. 무조건 적자예요. 스포츠 중계가 거의 다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을 JTBC로 전부 다 넘기고자 하는 그런 계약이 이미 체결됐어요. 이에 따라서 사실 비용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라던가 중국 한한령 해제로 인해서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들과 이미 협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넷플릭스는 올해부터 협업을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꽤나 빠르게 올라올 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특히 중국에 대한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따라서 가장 먼저 드라마를 판매한다거나 유통시킬 수 있는 기업이 이 SBS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사실 모멘텀적인 부분에서나 혹은 실적의 성장 속도라서 보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가장 빠르게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사실 SBS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스튜디오 드래곤과 거의 필적하는 드라마 유통 제작사입니다. 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대략 한 500억, 내년 실적이 650억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5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PR 기준으로 대략 30이 넘어요. 한 30 정도의 PR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SBS 같은 경우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과 거의 필적하는 드라마 제작 유통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꽤나 잘 나오죠. 내년 스튜디오 드래곤이 650억인데 SBS는 500억 정도, 심지어 별도로 봤을 때
별도로 봤을 때에도 실적이 거의 꺾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올해 실적은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SBS가 스튜디오 드래곤의 상당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중에 가장 큰 이유가 SBS가 이제 지상국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대주주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인데 이미 이런 PF라던가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꽤나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나 이런 공영 방송국을 통해서 안정적인 광고 매출을 내는 것이 이제는 중요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 혹은 글로벌 경기 불안이 심해지면서 안정적인 캐시카를 찍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가치가 꽤나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보증보험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이죠. 서울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미래에셋 마찬가지로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급등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딱히 인카금 서비스 이런 기업들처럼 딱히 섹시한 모멘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경기 혹은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불안감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밸류가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부터는 SBS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넷플릭스와 협업, 디즈니 플러스 협업을 통해서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한령 해제로 인해서 가장 먼저 드라마를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그 기업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그런 것이고 따라서 구작 IP를 이미 판권에 판매할 수 있다라는 점, 신작도 중국의 동시 방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무엇보다도 현지 오리지널 제작을 가능한 그런 드라마 제작사가 얼마 없어요. SBS는 이미 바이두와 협업을 진행하다가 취소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에는 구작 IP를 판매하면서 실적이 빠르게 올라갈 것이고 중국에 동시 방영이 되면서 SBS의 드라마가 중국에 동시 방영이 되면서 상당한 인기를 끈다면 역시 이에 따른 모멘텀과 실적의 폭발적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방영되는 드라마의 수가 작년에 비해서 대략 한 30% 이상 증가했어요. 작년에 방영된 드라마 수는 9편인데 올해는 14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에서 50%가량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라마는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이제 수익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안전 마진은 가지고 드라마 제작을 하고 유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특히 중국에까지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라던가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가 있지 않죠. 따라서 중국에는 또 따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한령 해제로 인해서 따로 계약을 맺는다면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수익 구조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올해 이제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287억 정도 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중국 한한령 해제가 되고 이에 따라 본격화가 될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중국의 한한령 해제가 컨센서스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 350억 이상은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350억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체력이 만들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한한령 해제가 되고 그리고 곧 이어서 구작에 대한 IP 판매가 들어가고 또 곧 이어서 하반기에 방영되는 드라마들이 중국에 동시 방영될 경우에는 굉장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OTT의 선판매가 되면서 드라마 편수가 올해 50%가량 폭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선판매가 진행이 되면서 안정적인 실적의 성장을 이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9편에서 12편, 13편, 많은 14편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12편, 13편, 14편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0%에서 50% 정도의 드라마 편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2016년은 훨씬 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일단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등 OTT 선판매에 대한 그런 자리가 잡혔을 가능성이 높고요. 무엇보다도 중국의 한한령 해제가 되면서 선방영되는 혹은 동시 방영되는 드라마 편수가 훨씬 더 올라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도 기대작은 SBS에 상당히 많죠. 일단 나의 완벽한 비서, 보물섬, 귀궁 전부 다 넷플릭스 상위권에 속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히트를 쳤습니다. 어느 정도 히트를 치면서 나가고 있는 것이고 하반기에도 우주매리미, 사마귀, 모험택시 혹은 트라이 이런 이제 대작들이 하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실적은 흑자 전환은 거의 확실시 되는 것이고 어쩌면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중국 한한령 해제가 되고 이에 따라서 IP를 판매한다거나 혹은 중국의 드라마를 동시 방영할 경우에는 꽤나 높은 확률로 이쪽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예능도 SBS가 넷플릭스에 다 협업을 하고 있죠. 예능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와 협업을 통해서 예능 수익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것이고, 러닝맨 같은 경우도 구작 판매가 되고 있고, 만약에 중국의 방영이 가능해질 경우에는 폭발적인 성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 대한 효율화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시장 재진출이 될 경우에는 한한령 이자보다 해제 후에 거의 30%씩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멘텀뿐만 아니라 실적의 성장도, 제가 지금까지 디어유, 노머스 이런 것들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SBS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디어유 마찬가지고요. 노머스는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역시나 꾸준하게 주가는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SBS와 같은 이 컨텐츠 유통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컨텐츠 제작이 가능한 기업들, 드라마 제작이 가능한 기업들, 특히 대작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혹은 다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특히나 더 큰 성장폭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대장주는, 이제 콘텐츠 쪽 대장주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SBS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풍부한 IP 자산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판매만 하더라도 실적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글로벌 확장성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이미 갖추고 있고요. 제작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고 다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올해부터 흑자전에 성공해서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PR이 30 이상인데 보시면은 이 SBS는 여전히 15 내외로 형성되어 있고, 내년 실적, 포워드 PR 실적으로는 10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할 경우 주가의 상승폭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업사이드를 한번 계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한령 해제와 그리고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요. SBS와 스튜디오 드래곤을 주로 분석해드렸고, 특히 SBS를 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매수 매도 하는 내역을 전부 다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투자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